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요 근래 제가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.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을 하는데 커피가 크레마도 빵빵하게 좀 안 뜨는 것 같고 뭔가 연하기도 하고 좀 별로다.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?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. 그래서 이 크레마가 안 뜨는 부분 왜 안 뜨는지 요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는 영상이 될 겁니다.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좀 재미없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가정용 에스프레소 입문자분들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내 커피에 크레마가 잘 안 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요거는 일단 원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. 내가 구입한 이 원두가 로스팅한 지 얼마나 지났느냐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. 로스팅한 지 좀 오래 지난 원두라면은 크레마가 많이 안 뜰 수도 있습니다. 그나마 우리가 홀빈이라고 부르는 원두 상태라면은 원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뭐 육주까지도 괜찮다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분쇄가 되어 있는 원두라면은 좀 빠르게 소비를 하셔야 돼요. 분쇄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향미 손실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랫동안 보관을 하시면서 드시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크레마도 좀 덜 뜨는 것 같고 향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요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라인더를 한 개 구입하셔가지고 먹기 직전에 분쇄를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. 그런데 뭐 그라인더가 없다면은 어쩔 수 없죠. 분쇄되어 있는 거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소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포터필터라는 데에다가 커피 가루를 담아가지고 커피 머신을 꼽아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포터필터 안에 들어가 있는 요놈 바스켓이라고 부르는 건데 바스켓에는 적정 사이즈란 게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담아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담아도 안 돼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요놈은 지금 사이즈가 20g 짜리 바스켓이거든요. 근데 나는 한 샷만 물기니까 10g만 담아야지 하고 반만 담아서 추출을 하게 된다면 크레마가 별로 없는 이상한 커피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는 양을 항상 정량을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추출할 때마다 항상 같은 양을 담아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에스프레소 추출이란 거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투입 원두가 1g만 차이가 나도 추출 결과물의 차이가 확 납니다. 19g을 담았다가 20g을 담았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좀 차이가 나는데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. 맛도 보시면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울을 하나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저울은 1g 단위로 끊기는 저울 말고 0.1g 단위로 끊기는 저울이 좋습니다. 양을 항상 계량해서 넣지 않으면 어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커피 맛이 왜 이리 연하지? 뭐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나는 신선한 원두를 사용했고 추출하기 직전에 바로 분쇄를 했다. 그리고 양도 저울을 써갖고 정확하게 넣었다. 근데도 크레마가 안 뜬다. 이건 뭐냐?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 투입되는 원두에 분쇄 입자가 안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뭐 드립이든 콜드브루든 이 커피 추출은 이 분쇄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특히 에스프레소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분쇄 입자가 조금 거칠게 갈려있는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일단 20g 계량을 해서 넣어 볼 생각입니다. 요거 뭔지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이거 도징컵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. 가정용 머신들은 뭐 51ml도 있고 58ml도 있고 이러니까 그 미리수에 맞는 걸로 구입하셔서 쓰시면 좋습니다. 자, 저는 지금 20g 짜리 바스켓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두도 20g을 넣어줄 생각입니다. 바스켓이 20g보다 더 작은 사이즈 뭐 18g 짜리 뭐 이런 거 쓰시면은 18g을 넣어서 추출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원두에 따라 그리고 추출하는 바리스타의 성향에 따라 약간 조절을 해서 추출을 하기도 합니다. 뭐 17g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좀 더 많이 18.5나 19g까지 넣으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. 뭐 정답은 없습니다. 내 스타일에 맞게 추출하시면 돼요. 근데 말씀드린 대로 터무니없게 뭐 10g만 넣어버린다든가 22, 3g을 억지로 넣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. 평평하게 해주고 캠핑하고 물 내리게 한번 해줬습니다. 자, 추출은 저는 40g 정도 해볼 생각이에요. 조금 많이 나와서 41g쯤 나왔는데 이 원두는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을 때는 추출 시간이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게 맛이 괜찮았거든요. 굉장히 빨리 나온 편이에요. 자, 참고로 이 추출에 사용한 이 원두는 로스팅한 지 한 4주 정도 된 그런 원두입니다. 따로 맛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. 맛을 안 봐도 얘는 먹으면 약간 맹탕맹탕하게 뭐 좀 연한 느낌이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. 지금 이 위에서 흔들어 보면은 벌써부터 크레마가 갈라지는 게 보여요.
크레마가 많이 사라지고 커피액이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? 추출한 지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도 크레마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. 추출할 때 그 당시에는 크레마가 좀 뜬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사라지고 있어요. 옆면을 이렇게 봐도 굉장히 얇죠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에스프레소에 적절한 분쇄도로 좀 더 곱게 커피를 갈아 보겠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크레마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숫자가 보이죠? 이 숫자가 지금 7, 8, 9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쇄도는 더 곱게 분쇄가 됩니다. 요렇게 맞춰 볼게요. 자, 똑같이 20g 받아줄게요. 40g 추출을 해볼 깁니다. 시작! 자, 추출되는 속도가 아까보다 확연히 좀 느려진 게 보입니다. 그냥 차오르는 것만 봐도 크레마가 많이 뜨는 게 보이죠? 자, 추출량 40.7g 정도 되고 추출 시간은 25초쯤 된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빵빵하게 크레마가 뜬 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 놈은 아까 전에 뽑은 거, 이 놈은 방금 전에 뽑은 겁니다.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아까 전에 뽑았기 때문에 크레마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. 근데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뽑고 난 직후 위에서 이렇게 보면 크레마가 슬슬 갈라지는 게 보였거든요. 근데 얘는 짱짱하죠. 옆면을 이렇게 봐도 아까 이 녀석에 비해서는 크레마가 훨씬 더 좀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. 뽑은 김에 맛이나 한번 볼까요? 나쁘진 않은데 100% 만족스럽진 않습니다. 조금 더 추출을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. 이런 느낌이 들어요.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두에 따라 그리고 뽑으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 추출 시간을 좀 더 뭐 길게 갖고 가든 뭐 이 정도로 멈추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보신 것처럼 분쇄 입자가 너무 거칠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출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크레마도 별로 안 뜨는 그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크레마가 잘 안 뜬다라고 하면은 지금 세팅하고 있는 분쇄 입자가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닐까,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. 추출 시간을 초시계로 한번 재서 내 커피가 몇 초 만에 추출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이라고 하면 한 25에서 30초 정도 추출을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원두에 따라서 뭐 좀 더 빠르게 추출할 수도 있고 30초보다 더 길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야 임마, 니는 지금 그라인더 비싼 거 쓰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아이가? 가정용 그라인더 써도 저렇게 되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정용 그라인더로도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. 자, 지금 사용할 그라인더는 위즈웰 그라인더라는 건데요. 이것도 제가 리뷰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. 이게 한 12만원대 정도 할 겁니다. 얘도 이 숫자를 보고 분쇄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. 모든 그라인더는 똑같아요.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쇄 입자는 거칠어집니다.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쇄 입자는 곱게 분쇄가 돼요. 자, 저는 에스프레소로 갈 거니까 뭐 한 2, 3 이 정도로 해볼까 싶네요. 분쇄 시작. 분쇄 끝났네요. 아무래도 상업용 그라인더에 비해서 날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분쇄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. 지금 추출이 몇 초 만에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세팅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추출해보죠. 아이고 빠르네. 지금 39.3g 정도 추출을 했고 추출 시간은 한 16초 정도 걸렸거든요. 처음에 추출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추출이 됐어요. 자, 그라인더가 바뀌면서 또 추출이 이렇게 틀어졌죠.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과정 그대로 가면 됩니다. 분쇄도를 더 가늘게 분쇄를 해서 추출 시간을 뒤로 밀어주면 돼요. 자, 분쇄 입자를 더 곱게 갈아볼게요. 거의 지금 0에 딱 붙었네요. 자, 똑같이 20g 분쇄할 겁니다. 자, 추출 해볼게요. 똑같이 40g 받을 겁니다. 자, 보시면 추출량은 40.3g 정도가 나왔고 추출 시간은 26초 정도 걸렸어요. 크레마가 빵빵하게 뜬 게 보이실 겁니다. 잘 나왔네. 자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렴한 가정용 그라인더라고 이런 커피를 추출 못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.
자,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분쇄도만 제대로 맞춰도 제법 괜찮은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크레마가 무조건 많이 떠야 좋은 에스프레소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크레마를 숟가락으로 한번 떠가 무보면 별로 맛있지 않아요. 뭔가 텁텁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. 근데 크레마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추출이 안 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크레마에 대한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. 자,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서 추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마가 안 뜬다, 내 거는 크레마가 너무 얇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두 자체가 크레마가 별로 없는 그런 원두일 수도 있습니다. 좀 약하게 로스팅된 그런 원두들은 크레마가 많이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. 원두를 구매하실 때 좀 바디 부분이 높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애들은 크레마가 대체적으로 좀 잘 뜨는 편이더라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. 제 경험에서 나온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